성인 10명 중 3명이 AI 기반 무속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확성과 편리함을 내세운 AI 무속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차기 총회장 자리에 입후보한 김선배 목사와 최인수 목사의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선거법을 비롯한 장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경기도 고양 로고스 교회에서 2025 한국교회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무속의 허상을 파헤치기 위해 구티비는 연중 특별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무속의 허상을 짚어봅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이 AI 무속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정확하고 편리하다는 반응이지만 전문가는 이것이 학습된 정보와 확률적 계산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설문조사 플랫폼 크라토스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8%가 AI 기반 무속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AI 무속의 장점으로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이 1위로 꼽은 정확성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는 AI가 운영되는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사용자가 착각하는 AI의 용암은 AI가 방대한 무속 데이터를 학습한 것에 더해 이메일이나 사용자의 인터넷 검색 정보 등을 수집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비슷한 검색을 여러 번 할 경우 곧장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떠 있는 모든 정보 혹은 전자로 된 모든 문서나 책 지식들을 다 학습을 했거든요. 이 메모리 기능을 내가 가진 파일들이나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이메일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되면 나는 다 잊어버렸어도 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정확성에 이어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용 편의성. 검색창에 AI 운세라고 치자 수많은 사이트가 쏟아집니다. 이 중 한 곳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5초도 지나지 않아 연령대별 대운표와 배우자의 인상착의, 시기별 재산 정보 등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는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가 정확하고 편리할 순 있으나 그 또한 확률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진리냐, 그게 영적이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답을 잘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정보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유용하냐는 별개의 문제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사람이든 AI든 모든 무속은 허상입니다. AI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해 제시할 뿐 믿고 의지할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5차 총회장 후보들이 공개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총회 쇄신과 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라는 교단 현안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5차 정기총회를 앞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총회장직에 입후보한 김선배 목사와 최인수 목사의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양 후보 모두 교단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현실엔 공감했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 목사는 총회 운영의 효율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총회장직을 명예직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교단을 상징하게 하고 또 총무직도 사무총장직으로 바꾸고 임원회 자체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관이 사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최 목사는 교단 내 정쟁을 지적하며 시스템 변화보다 임원들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정쟁 때문에 그 좋은 총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의 중심의 총회로 변화합니다. 정치의 장이 아니라 섬기고 일하는 총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토론회 최대 쟁점은 침례교 산하대학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안정화 방안이었습니다. 침신대는 지난 6월 대학 기관평가에서 인증유예 결정을 받아 2026년부터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수혜가 제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 목사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침신대 살리기 운동본부와 이사파송위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회 차원의 장학금 모금과 수도권 대학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김선배 목사는 교육 환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재원을 투입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평가의 목적은 부실대학 퇴출이고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구조개혁과 조정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대학원 대학교 설립 공약을 임기 중 실현할 수 있느냐는 김 목사의 지적에 최 목사는 이 구상은 과거 김 목사도 주장했었다며 필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수도권 대학원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후보는 총회 연금 제도나 목회자 자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공약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제115차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2일 전주 새소망교에서 열리며 총회장 선거도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손 목사는 유튜브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실질 심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받게 됐다며 지금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전부 한통속이 돼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한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구장로회 고신총회는 23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손현보 목사의 정치 설교와 예배 훼손에 관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권을 기존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에서 13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선거 비용을 감독회장 2억 원, 연회감독 8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 위원회는 금권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보적 행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임상 목회교육 의무화,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협력, 외국인 선교사 파송 특별법 신설 등 안건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목회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교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2025 한국교회 AI 교육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목회자는 정보를 검증하고 재구성하는 해석자이자 감별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신앙 챗봇, 메타버스 교육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탄압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오픈도어 2025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최소 1,7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7,100곳 이상이 공격을 받거나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아프리카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3년 전부터 전개해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89만 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기독교인을 위해 한국교회가 동역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부처 조직도가 7일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7일째인 5일 급수 관로와 차량 또 헬기 등 지상, 공중, 지하를 총동원한 급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5일 하루 동안 3만 톤의 물을 홍제 정수장과 오봉 저수지에 공급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지연되면 한미 간 자동차 관세 15% 적용 시점도 늦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일정 기간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는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으로부터 오는 8일 소환 통보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특검팀에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심장질환 관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내건매직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금 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테크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련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안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약 2,730억 원가량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10,000곳 중 불과 4곳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쳤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마다 겹겹이 쌓인 규제 장벽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관 등이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퇴루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에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 간 직원 30명 이상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天安門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3일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소 33.3%에서 최대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전격 취소한 것에 따른 보복 성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조만간 꽤나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관광 명물로 알려진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명 등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20여 명 중에도 한국인 1명이 포함됐으나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포르투갈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사망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국제가전박람회 2025가
현지 시간 5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 1,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홈리빙 존과 AI 홈 인사이드 존을 구성했고, LG전자는 신제품 냉장고와 세탁기를 비롯한 21대의 AI 가전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익성 악화 속의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 가전 기업들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서풍의 영향으로 온난화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습하고 무더운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I 무속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신비한 영적 능력처럼 포장해 대중을 현혹합니다.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점술과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며 심리적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AI 무속은 신앙과 과학을 동시에 왜곡하는 허상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